정치계 점쟁이 듀오입니다. 자,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신과의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낯서네요. 갑자기 여기서 보니까 예. 또. 네. 저 표를 작성했던 사람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제 대학 동기 승한이가 베트남에서 그려온 그림입니다. 자, 들어가자! 16강! 저희가 이제 16강을 어떻게 진출하게 될 수 있는가? 파란색으로 진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되는 경우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적죠. 예. 가나승을 좀 좁게 그린 측면은 있네요. 체육 동지 죄송합니다. 월드컵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의지를 가자! 16강으로! 김승환님 고맙습니다. 2였어요. 이승환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요즘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화가 좀 많이 무서워요.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 지칭하면서 노동계를 향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시죠. 네, 실제로 원희룡 장관 지난 8일 동안 8개 SNS 게시글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아주 강경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파업을 이어가는 민주노총의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이 발언, 감정가 들어 주시죠. 1조 350억 원 대 2,200원 차이가 엄청나네요. 1조 350억 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해 7월 달에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액, 네. 기업의 손실액을 따져봤더니 4조 1,400억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거를 1년 정도로 나눠보면 1조 350억이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저 발언은 네. 파업을 중지해라. 파업을 못하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1조 35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발언이다. 9,200원은요. 예, 9,200원. 참 원희룡 장관이 한때는 참 좋은 분이셨고 40대 기술원 들고 국민의힘 옛날에 한나라당이었죠. 그 시절에 정말 한나라당의 쇄신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원희룡 장관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작아지게 됐는지 대통령 눈치만 잔뜩 보면서 무릎을 조아리고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본인 철학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본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민주당의 전이대다 민주노총이. 그래서 여기 뭐 언론 노조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치개혁에 앞서서 먼저 확 뜯어고쳐야 되는 곳으로 노조를 지목하셨거든요. 네.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무릎을 조아리면 무릎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캐땡땡. 예, 무릎 아플 때 먹느냐 캐땡땡. 예, 9,200원을 제가 사드려서 네. 그 아픈 무릎을 좀 달래드리고 싶은데 그 네. 무릎 국민들을 향해서 꿇으셔야죠. 큰일 납니다, 진짜. 야, 원희룡 장관이 방송 보면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민노총은 지금 현재 정치 세력화가 되어 있죠.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있고 네. 또한 기존 노조들의 이익만,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비노조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노조를 이번에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의 그런 의지에 대해서 저는 화이팅!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 뭐 하나만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대통령 공약도 내시고 법도 그렇게 바꿔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라는 존재가 기업을 갉아먹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보수 세력이 좀 너무 여기 좀 인색하게 구시는 것 같아요. 경영 간섭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요? 김문수 위원장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네. 그거 다음에 한번 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동이 이제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돕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밀어주기로 결심했는지 이게 사실인지 그런 정보를 좀 듣고 싶네요. 김기현 의원 측의 네. 어떠한 자가발전적인 주장이 아니냐. 아, 그렇습니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김기현 의원 측에서만 아유 뭐 저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윤핵관들이 이런 식으로 좀 우리 김기현 의원을 밀어준다라고 그냥 윤핵관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 예. 다른 쪽으로 취재를 해봤더니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그럴 생각이 없다. 아.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나갈 의지가 강하다. 권성동 의원 본인이요. 본인이 나갈 예.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정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아.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네. 물론 예를 들면 한동훈, 권영세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올 사람들도 아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네.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이제 관저 만찬 이후, 회동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뭔가 좀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관저를 만들기 전에는 대통령이 윤핵관들하고 안 만났느냐? 만났죠. 우리 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장제원 의원이 부산에서 당원들하고 등산할 때 서울에서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주말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한 사람 하나씩 늘어나서 장제원 의원에게까지 연락이 갔는데 부산에 있어서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그 다음날 됐던 기억들이 나실 텐데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하고는 가깝게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5일 한 번 더 밥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네. 오히려 그날 그것이 나중에 나왔던 이유는 당 지도부가 만나고 나니까 윤핵관이 당신이 비대위야? 우리는 먼저 만났어를 흘리는 의미에서 그날 발표한 우리의 것이라고 존재감이 더 커. 예, 보아야 된다. 그리고 비대위가 나오고 나니까 5월까지 하겠다고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 2, 3월까지밖에 못해. 라고 자르는 대목이 전 있었다고 봅니다. 5월까지 연장하고 싶다는 정진석 의원의 주장은 안 받아들여 준 것으로.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네, 정진석 네. 비대위원장을 좀 비아냥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대통령의 결국 결심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렀던 것이 쭉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왜 당 대표를 뽑는데 대통령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네, 그게 제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게 궁금해요.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3월 초, 2월 말쯤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심이 진짜 네.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도지사 네.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바로 결과까지 나타내잖아요. 그랬죠. 기문의원을 만들잖아요. 네, 유승민 후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선 룰도 바꾸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원 90%로 만들면 국민의힘 당원들이야 지금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이 A라는 사람 지금 되게 밀고 있어, 염두에 두고 있어라고 하면 윤핵관들이 싹 뭉쳐가지고 대통령 뜻을 받들어 총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과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아, 단일 대우는 형성합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 예를 그래요? 들면은 또 유승민 대표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윤핵관 후보들을 단일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생각도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권성동 의원이 괜찮은 거 아니야? 했다가 또 어떤 날에는 김기현 의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참모들도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면 확실한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된다. 아, 그건 기본값이죠. 기본. 네, 기본값.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볼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인데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딱 찍어서 이 사람만 쭉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기회를 만들어 놓고 누가 잘하는지를 쓱 지켜보면서 각자가 꿈을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나경원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보낸 이 작업, 네. 이게 지금 부총리급에 보낸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왜 보냈겠어요? 이분이 갑자기 이 역할의 적임자여서 보냈을까요? 아니죠. 당대표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낸 점을 고려하면 당대표를 누굴 뽑을 건지에 대한 이 주도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 하나. 그리고 네. 어쨌거나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폭증했던 당원들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입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손가락이 어디로 가리키냐에 따라서 네. 결정적인 승부를 낼 수 있는 것도 또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한동훈 장관 네, 네. 언론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차출론 네.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세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킨 거고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 때 출마시켜서 당대표를 만들 것인지 네. 아니면 2024년도에 총선 출마시켜서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시킬 것인지 네.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들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 윤핵관들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나이스하지 않아. 깔끔하지 네.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못 믿겠어. 그리고 아예 빚 다 갚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빚을 같고. 뭘로 갚은 거죠? 인수위원장도 시켜줬고 배지도 달아줬잖아요. 그렇게 공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원내대표 시켜보고 비대위원장 시켜보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적당한가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김기현 의원 이게 과연 김기현 의원으로 집권여당 네. 당대표를 만들었을 때 2024년 총선 네. 승리의 얼굴로 인지도 문제. 대표성으로 이게 맞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적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권 지지층에서 여권 지도자에서 1등으로 한동훈 장관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동훈을 조기 투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가능성은 열어둬야 그래서 된다. 동훈아 너 가가지고 정말 정치권 좀 싹쓸이 한번 하고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된 사람들 공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검찰발 정치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권을 좀 깨끗이 하는 본인에 맞는 사람들로 공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뿌리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붙은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워낙 인기가 불신감. 없어요. 지금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트랙을 밟지 않을 가능성도 좀 배제해서 안 된다라고 보고요. 내각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장관이나 뭐 다른 역할로 한 번 더 머무를 수 있고 그럼 2026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계를 잇는 사람이 누군가 필요한 국면에서 전 자치단체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시작할 가능성도 같이 열어둬야 된다는 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언제나 퍼지는 그 극렬한 이 전염병, 난가병. 난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까 이제 무릎 아팠던 사람. 원희룡 장관이 그 기회가 나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도요? 정치로선 최고위원까지 했고 대선 후보까지 됐기 때문에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다만 하나 남은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입니다라는 신뢰와 확신. 땡땡 먹으면서 민폐노총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식이나 이런 걸 보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한다는 것은 대통령님 제가 굳은 일 다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을. 원희룡 장관하고 뭐 억하심정 있어요? 그러게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 장관이 되게 직접 기분 방송을 나쁘실 것 보면. 같은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뭐 분석을 하시는 거니까 보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관저에서 만나겠다. 그러니까 조를 좀 나눠서. 여당 의원을 5명에서 한 6명씩의 조별로 해갖고 이러면 한 20번 정도 만나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반장이 분단장들 뭐 분원들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당대회에 강력하게 본인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의원들 생각이 개개인 들어요. 만나면서 그러니까 친화력 아니면은 뭐 소탈한 모습 보여주면서 좀 동지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괜한 오해를 받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잘 지어서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거기 집들이에는 참석을 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폐륜 이게 우리한테 폐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아녀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네,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이 국정조사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입에 올리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유족이 지켜본다면 너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네.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됐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 사항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냈으니까 우린 참여 안 할래. 네.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것은 네. 집권 여당답지도 않고요. 국회의원답지도 않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유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집권 여당 의원이라고 이상민 장관 보호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국민의 여망과 바람대로 제대로 된 국정조사 하는데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라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 듣는 얘기 중에 좀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방금 장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특조위 만남인데 보이콧하고 지금 여당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유족들이 민주당 측 유족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앞에서 듣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예. 국민의힘의 행여나 유족들에게 어떤 특정한 색깔을 씌우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천벌을 받을 점임은 분명한 경고를 해두겠습니다. 대통령과 주영 원내대표 만났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좀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건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이 좀 솔직히 많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